상상력은 종종 우리를 존재하지 않던 세계로 데려다 줄 것이다. 하지만 상상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이렇게 상상이 인간을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인간이 무언가를 상상하는 능력 때문에 진보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상상하고 계시나요? 인간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을 밟기 100년 전, 하늘을 보며 달에 다녀오는 여행을 상상했던 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조차 존재하지 않던 1865년에 줄 베른이 발표한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에는 포탄 우주선이 지구에 설치된 거대한 대포에서 발사되어 달까지 날아갔다가 귀환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죠. 이처럼 인간의 우주 진출이라는 씨앗은 오래전부터 여러 몽상가와 과학자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감각 떨어지는 작가의 망상이라는 비평가들의 조롱과 함께 100년 이상 상상만으로 존재하던 인간의 달 방문 스토리는 모두가 잘 아는 아폴로 11호에 의해 이미 오래전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되었죠. 하지만 아폴로 계획이 존재하기 전인 1957년 10월 4일, 세계 최초로 발사된 한 인공위성은 작가 줄 베른이 상상한 인간의 달 방문을 현실화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소련이 발사한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는 무게가 약 83kg인 비교적 작은 위성이었습니다. 지구를 98분 만에 한 바퀴 도는 궤도를 가진 이 위성은 간단한 무선 송신기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스푸트니크 1호의 이 신호는 전 세계에서 감지가 가능했고, 이 신호음은 배터리가 소진되기까지 약 3주간 지속됐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의 송신음이 끊긴 일주일 후, 그 유명한 우주계 라이카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되죠. 슬프게도 라이카의 여정은 지구로 귀환하지 못한 채 끝이 났지만,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준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실험에는 흉악범들이 참가하면 어쨌든 소련의 최초 위성 발사는 서구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에게는 소련의 앞선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고, 긴장감과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우주에 인공물을 배치할 수 있는 소련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곧 군사적 사용과 미국의 민감한 지리적 정보에 대한 감시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게 한 해 예산만 35조 원에 달하는 미 국립항공우주국 설립이라는 결과와 미국 최초의 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 발사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이제 미국과 소련 간의 우주 경쟁은 두 나라의 핵심 경쟁 영역으로 떠올라 두 국가는 우주 탐사의 성과를 통해 서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동물들이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물 실험의 윤리적인 기준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가능했겠지만, 인간의 우주 진출에 있어서도 동물들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타깝게 지구로 돌아오지 못한 우주견 라이카는 물론, 소련의 스푸트니크 5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여행한 뒤 안전하게 돌아온 최초의 생명체, 우주견 벨카와 스트레카가 있죠. 그리고 나사의 실험에서 영장류 최초로 우주에 나갔다 살아 돌아온 침팬지도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좋아했던 햄이 그 주인공이죠. 이렇게 우주 공간을 먼저 경험한 동물들은 인간이 우주 비행을 할 때 안전성을 점검해 주었고, 마침내 인간을 태운 최초의 우주선을 우주로 보낼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을 태운 소련의 첫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의 발사를 시작으로 약 3주 뒤 앨런 셰퍼드를 태운 미국의 머큐리 레드스톤 3호의 발사는 소련과 미국을 유인 우주선이라는 새로운 경쟁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머큐리 계획은 후속 프로그램인 제미니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미니 계획의 주 목적은 달 탐사는 물론 미래의 우주 임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은 인간이 우주를 비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훗날 아폴로 계획으로 알려진 인간의 달 방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 1865년 발표된 줄 베른의 소설로만 존재하던 인간의 달 방문이 곧 현실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인간을 달에 데려다 주었던 아폴로 계획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7년 1월 27일, 미션명 AS-204의 지상 테스트를 진행하던 3명의 승무원, 버질 그리썸, 에드워드 화이트, 로저 채피로부터 급박한 선내 화재 보고와 함께 지상 관제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비명이 들려옵니다.
이에 지상관제소는 교신을 시도하며 간절하게 승무원들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Hey crew, can you egress at this time? Confirm it. Alright crew, did we get verification? Can you egress at this time? Yes, can you read us? Can you get a lot of this? 이후 근처의 구조요원들이 우주선의 해치를 열고 구조를 시도했을 때는 이미 유독가스로 인해 화재 발생 15초 만에 3명의 승무원 모두가 질식사한 이후였습니다. 이 사고는 미국의 우주개발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사건이며 원래 AS-204 미션이라 불렸던 이 프로젝트가 참사 후 아폴로 1호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희생된 승무원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명예를 위해 AS-204 미션에서 아폴로 1호로 명칭 변경을 요청했고 나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AS-204는 공식적인 첫 번째 아폴로 미션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던 아폴로 계획은 아폴로 8호에 도달하면서 달 궤도에 진입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인간이 다른 천체로 여행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죠. 아폴로 8호는 원래부터 달에 착륙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달 착륙선 없이 달 궤도로 보내졌습니다. 달 궤도를 돌며 향후 달에 인간이 내리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여러 사진을 촬영하는 임무도 포함되었죠. 그중 얼스 라이즈라 불리는 이 사진은 달에서 찍은 지구 사진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간의 달 방문을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선택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 유명한 연설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가 끝나기 전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후 약 8년이 지난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며 정확히 지켜집니다. 이후 산소 탱크 폭발 사고로 인해 달 착륙을 포기하고 귀환해야 했던 아폴로 13호를 제외하면 아폴로 미션의 마지막 우주선인 17호까지 달에 착륙해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고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유인 달 탐사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에 최초로 여성과 유색인종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인간이 달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를 건설하는 계획을 포함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도 나사 우주센터 중 한 곳인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주탐사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성명서를 체결한 바 있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계획은 인간의 화성 탐사를 위한 전 단계로 여겨집니다. 화성보다 훨씬 더 가까운 달은 화성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좋은 환경이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많은 기술들은 처음부터 화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죠. 대표적으로 SLS 로켓과 오리온 우주선, 그리고 루나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주 계획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60여 년 전 프랑스 작가 줄 베르는 달에 가는 상상을 소설로 썼습니다. 현 시점에 인간은 달에 무언가를 건설하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죠. 저는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이나 실용성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상상이 개인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인간의 달 방문을 상상한 소설가 줄 베르는 지금은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오래전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상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마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더 나은 것을 상상하는 힘이다.